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어청도와 연도 항로가 오늘부터 분리됐습니다. 특히 운항 횟수도 늘고 이동 시간도 줄어 어청도와 연도가 일일 생활권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미륵사지 서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원고가 국보로 승격되면서 지정서가 국립익산박물관에 전달됐습니다. 도내에 있는 국보 9점 가운데 4점을 익산이 보유하게 됐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징계 기준이 논란입니다. 상위법을 따르지도 않았고 다른 지방의회와 비교해도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에서 어청도를 가려면 연도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섬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이동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이달부터 항로가 분리되며 운항 횟수까지 늘면서 어청도와 연도가 일일 생활권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여객선 터미널. 이달부터 군산에서 연도 어청도로 향하는 직항로가 마련됐습니다. 이전에는 군산에서 어청도로 가려면 연도를 잠시 들러야 했는데 이 항로가 각각 분리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도는 기존 1일 1회로 제한됐던 운항 횟수가 2회로 늘고 어청도는 운항 시간이 기존보다 40분가량 줄었습니다. 주민들은 일일 생활권이 확보됐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부품을 사오더라도 그걸 한 30분이면 될 걸 갖다가 여기다 오면 하루를 묵고 가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이제 좋은 점이 많죠, 여러 가지. 굉장히 많게요, 지금. 9일날 저 마을에서 그냥 초철하게 다과회라도 하려고 해요. 분리 운항 전 연도 주민들은 24km의 짧은 거리임에도 긴 운항 거리에 따른 시간 제약으로 하루 한 번만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어청도 역시 70km의 긴 거리로 왕복 5시간가량이 소요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군산시와 군산해수청이 항로 분리를 요청했고 1월 여객 운항 결손금 5억 원 예산이 확보되며 본격 운항하게 됐습니다. 군산해수청은 목포해수청으로부터 인수받아 수리한 여객선 섬사랑 3호를 연도 노선에 투입하고 어청도까지는 21년 건조된 고속 여객선인 어청 카회리호를 운항합니다. 군산수산청은 앞으로 섬사랑 3호를 친환경 여객선으로 대체하고 성수기를 대비해 어청도까지 운항 횟수를 1일 2회로 늘리는 등 항로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분리 항로의 안정적인 운영과 여객선 운항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군산 연도 항로 대체 여객선을 신조하여 투입할 계획이며 연도, 어촌도 항의 대합실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나의 항로로만 운항되면서 이동 불편을 야기했던 연도와 어청도. 이제 두 개의 섬을 각각 잇는 독립된 항로가 개설되면서 섬 주민들과 방문객 이동 불편 해소는 물론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금강하구에 대한 수산자원 채취 금지 조치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맡겨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을 벌인 결과 포획 금지구역을 해제해도 수산자원 남획을 초래하거나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강하구의 포획 채취 금지 구역을 해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와 정치권은 어업인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수산자원 채취 금지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습니다. 첨단 소재 생산 기업인 일본 도레이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추가 투자할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레이는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생산 공장을 증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확정된다면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6년 도레이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생산 공장을 지었으며 김관영 도지사는 도레이를 찾아 투자 유치 세일즈를 벌인 바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지역의 조선업체가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의 조선업체에 고용된 인력은 1,200여 명으로 500여 명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도는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의 현장 교육이나 전북인재개발원 등 훈련기관 7곳의 교육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선업 도약센터를 유치해 인력 수급의 거점 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군산 배달의 명수 이용자 10명 중 9명 이상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배달의 명수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6.3%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배달의 명수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어서이고 공공배달 앱이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의견도 28%로 나왔습니다. 반면 불편한 점으로는 할인 이벤트와 가맹점 다양성 부족 등이 꼽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군산시가 배달의 명수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한 달간에 걸쳐 진행했으며 응답자는 1,492명입니다. 미륵사지 서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가 국보로 승격되면서 지정사가 국립익산박물관에 전달됐습니다. 미륵사지 창건 기록을 담은 사리장엄구는 백제시대 문화의 진수로서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익산은 4개의 국보를 보유한 도시가 됐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미륵사지 서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 지난 2009년 발굴된 이후 13년 만이자 2018년 보물로 지정된 지 4년 만에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국보로 승격되면서 문화재청은 국립익산박물관에 지정서를 전달했습니다. 익산은 앞으로 미륵사지를 포함해서 무궁무진한 K컬처의, K문화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정말 역사의 중심 도시가 될 거고요. 앞으로 익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백제 문화, 그리고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로 뻗어갈 것입니다. 사리장엄구는 사리를 불탑에 안치할 때 사용하는 용기와 함께 봉인되는 공약물을 일컫는 말로 미륵사지 서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는 사리봉영기 1점과 사리내외호, 청동합 등 모두 9점으로 구성됐습니다. 사리장엄구가 국보로 지정된 것은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7세기 무왕이 건립한 미륵사지의 성격을 규명함과 동시에 석탑 조성 연대를 추정할 수 있어 높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사리장엄구는 몸체의 허리 부분을 돌려 여닫는 구조인데 이는 동아시아에서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구조입니다. 여기에 최고급 금속 재료와 선명하게 새겨진 문양이 더해져 백제시대 공예품의 정수라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문헌과 발굴 유적, 출토 유물이 부합하는 보기 드문 사례로 국보 지정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사리장엄구는 모든 유물이 지금 현장에 전시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익산 지역의 조사와 연구 그리고 유물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국보 지정으로 익산시는 미륵사지 석탑과 왕궁리 5층 석탑, 왕궁리 석탑 사리장엄구에 더해 총 4개의 국보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익산은 지금도 땅만 파면 막 나옵니다. 지금 그런 보물들이. 지금 이것을 이제 맛보기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국보급 보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익산이다.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된 미륵사지 서탑 사리장엄구. 익산시가 백제 왕도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KCN 김지훈입니다. 익산의 돌봄과 여성교육, 문화기능이 합쳐진 생활복합시설이 들어섭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100억 원이 투입되는 생활복합시설 다우리는 모현동 일대에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내부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외 공동 육아 나눔터 등이 들어섭니다. 특히 익산시 가족센터와 여성회관이 이곳으로 통합되면서 이용 편익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착공은 오는 15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익산 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올해는 11,091명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22명이 늘어난 겁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등 4개 분야에서 145개 사업이 추진되며 활동기간은 10개월에서 12개월입니다. 공익형은 월 30시간 활동에 27만 원을,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활동에 70여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취업 알선형과 시장형은 사업단 규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익산 다이로운 밥차가 운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익산시는 혹한기로 한 달여 동안 중단됐던 다이로운 밥차 운행이 다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이로운 밥차는 오는 12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저소득층 등 300명에게 따뜻하고 맛있는 한 끼 식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익산과 군산 지역 택시 요금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관련 용역에 따라 기존 3,300원에서 15.1%, 50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달 안에 공청회와 물가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상요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도내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군산시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성비위 행위를 해도 고작 처벌 수준은 출석 정지입니다. 자체적으로 정한 징계 기준 때문인데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따라야 하지만 자체 징계 기준을 두고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추겠다는 겁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시의회 징계 기준입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거나 영리 거래 금지 위반, 금고 미만의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징계 기준은 최고 출석 정지입니다. 겸직 신고를 위반하거나 회피 위반 의무는 공개 사과 수준입니다. 익산시의회는 성폭력과 성희롱은 제명까지 가능하지만 군산시의회는 출석 정지로 한 단계 낮습니다. 자체 징계 기준에 드러난 군산시의회의 민낯입니다. 법에는 비후에 구분을 두지 않고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군산시의회가 만든 자체 징계 기준표에는 제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단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월정 수당이나 여비 조례에서 의정활동비를 감액할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정작 여비 조례 감액 사유에는 무단 결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본회의나 위원회 등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으로 모욕을 느끼게 할 경우 상위법에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군산시의회 징계 기준에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욕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면 다른 상대 사람에게 욕설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거나 본인이 그런 걸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군산시의회 윤리강령 안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내용에 대한 징계 권한을 저는 이 윤리 규범을 개정하면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처럼 자체 징계 기준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면 오히려 의원을 두둔하거나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의원에게 불리한 의무는 아예 빼거나 있어도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라 자체 징계 기준 폐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 사안이 생겼을 때 시민들이 납득하는 수준보다는 더 낮게 징계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윤리심사위원회에서 만약에 징계 논의를 할 때 가이드라인 정해져 버린 거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것처럼 경고에서 제명까지 좀 자유롭게 열어놓고 징계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의원 배지는 반납하지 못하겠다는 군산시의회. 시의원들의 공고한 기득권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지 씁쓸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도내 미분양 주택이 한 달 만에 28%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2,520가구로 한 달 전보다 28.2%, 569가구가 늘었습니다. 이는 광주와 대전,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증가율입니다. 주택매매 거래량은 1,206건으로 1년 전보다 45.6%, 5년 평균치보다는 57.5% 줄었습니다. 군산의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을 둘러볼 수 있는 동행투어가 이달부터 운영됩니다. 동행투어는 근대문화유산이 밀집되어 있는 시간여행마을 일대를 2개 코스로 나눠 운영됩니다. 또 문화관광 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도보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A코스는 근대역사박물관과 호남관세박물관, 장미갤러리, 진포해양테마공원 등으로 이어지며 소요 시간은 2시간 정도입니다. 또 B코스는 초원사진관과 일본식 가옥, 동국사 등으로 이어지며 2시간 30분가량이 소요됩니다. 익산시가 상반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로 994명입니다.
참여 가능한 사업은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과 아동 정서 발달 지원, 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 노인 맞춤형 운동 등 11개입니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익산시에 등록된 78개 제공기관에서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 금액의 최대 90%까지 바우처 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700여 명 증가한 2만 4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8명 줄어든 359명, 사망자는 어제보다 18명 증가한 4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0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336명, 익산 127명, 군산 118명 등이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30일 기준 0.99를 나타냈고 사망자는 1명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검찰이 전북 민중행동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북 민중행동 하연호 공동 상임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와 중국 북경 등에서 회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 민중행동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공안 수사를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전북 학생의회 구성이 완료되면서 다음 달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 학생의회 의원은 50명으로 14개 교육지원청이 추천한 40명과 도교육청에서 공개 모집으로 추첨한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가 2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군산 6명, 익산 5명 등입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선정의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거쳐 다음 달에 공식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전북 학생의회는 도내 학생들의 인권 보장과 교육 정책에 대한 제한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노상방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식당 주인을 수차례 찾아가 때리고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달 30일 오후 1시 5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식당에 찾아가 주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앞서 2차례 식당을 찾아 물건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달 12일쯤 해당 식당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주인과 실랑이를 벌인 뒤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과 전주 곳곳을 돌며 승용차를 훔친 10대 형제가 소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10대 형제 2명을 붙잡아 광주 소년원으로 보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쯤 익산과 전주 지역 차량 정비업소 등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훔친 차 안에 있던 금품과 신용카드 등도 빼내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군산 미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미군 장병 A씨를 입건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장병은 지난해 7월 24일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기지에서 내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에 근거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 신혼부부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까지 연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소득이 연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분양권 당첨자 등은 제외됩니다. 익산시 자활공동작업장이 이달 내에 문을 열게 됩니다.
자활공동작업장은 27억 원을 들여 목천동 일대 6천여 제곱미터의 지상 1층 규모로 짓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시설을 갖춘 공동작업장과 포장실 등을 갖추게 되며 인근에는 유기 농산물을 재배하는 별도의 시설 하우스도 운영됩니다. 자활 공동작업장이 문을 열게 되면 익산 지역 자활센터 등에서 파견된 70명이 일하게 됩니다. 익산시가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오는 5월 15일까지 운영합니다. 산불 방지 대책본부는 익산시 산림과 직원과 민간대원 등 130여 명이 참여해 비상근무를 합니다. 익산시는 무인 감시 카메라 4대를 가동하고 주요 등산로에는 산불 감시원을 배치합니다. 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해 산불 진화 차량 4대와 기계화 시스템 40대 등을 투입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개정면이 지난달 31일 착한 가게 1호점으로 가입한 뜰악에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착한 가게는 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나눔하는 가게로 기부된 금액은 개정면 관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들을 위한 복지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호남 최초 도매법인으로 설립된 향토기업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1위 청과회사가 1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지역 노인복지 사업에 사용해달라며 성금 1,08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받은 후원금은 북부권 8개 읍면 대상으로 노인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영하 9도, 최고기온은 영상 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의 최고기온은 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해안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